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드디어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 1%도 밀리지 않은 것이 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 시장은 장중이 눌림을 오후장에 극복하고 플러스 마감했는데 우리 시장도 바닥을 찍은 것일까요? 의외로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동안 강하게 유지했던 롱뷰를 꺾는 것인데요.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모두에서 롱뷰를 꺾는 것이라 뭐 저 정도 조정받고 롱뷰를 꺾느냐. 게다가 한국 시장은 이틀 연속 아래꼬리 달고 양봉 마감인데 무슨 롱을 꺾느냐. 이제 바닥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변화가 포착돼서 어쩔 수 없이 롱뷰를 꺾게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아시아 세션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출발은 처음 1분 동안 또 눌림이 있어서 와 진짜 너무하다 싶었는데 1분 만에 강한 아래꼬리를 만들고 스트레이트로 폭등을 시작해서 10분 만에 393.80이라는 급등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강세콜 스프레드를 꽤 오랫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스프레드가 플러스가 나는 등 이제 안심권이다 생각했고 특히 10분 만에 저렇게 위로 돌려놓았으면 최소한 9시 30분까지는 하락이 안 나오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홍콩 시장도 웬만하면 버틸 수 있겠다 싶었는데 9시 15분도 못 버티고 흘러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것도 그냥 흘러내린 정도가 아니라 막 집어 던졌죠. 그래서 391선으로 주저앉았고 홍콩 세션 시작할 때는 시가선마저 무너져서 389선으로 밀려버립니다. 이렇게 오전장의 상승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밀어버리게 되면 사실상 아침이 상승은 전일에 그 숏포지션을 쌓은 애들이 커버링을 유도하기 위한 고의적인 움직임이었다는 결론이 난 것이고 실제로 개장 후 10분 동안의 그 급등기에 선물 미결은 생각보다 얼마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상승이 나오려면 그렇게 급등이 나오고 나서도 선물 미결이 꾸준히 증가해야죠. 그리고 장중 조정이 나오더라도 주 추세에 빠르게 복귀한 뒤 플러스권에서도 미결 제약정을 계속 늘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국인들이 초반에 그 선물 매수를 빠르게 하고 나서는 장중에 그 눌림이 나와도 거의 손절을 하지 않았고 오후장 들어서 선물 매수를 조금씩 더 늘려서 거의 5천억 가까운 선물 매수를 쌓으면서 지수 상승을 유도했는데 현물 시장이 지속적인 매도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특히 어제도 연기금이 1,000억이나 현물 매도를 했는데요. 월, 화 연속으로 거의 합치면 2,000억이거든요. 이런 연기금이 주식 매도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종합주가 지수 3,000포인트도 아닌데 지수 상단을 만드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옵션 시장은 조금 다른 흐름이 있었는데 기관이 초반에는 풀매도를 강하게 진행하는 등 상방뷰를 같이 봤어요. 그런데 이내 콜 매도를 쌓아가면서 양매도로 전환했고요. 또 하루 종일 옵션을 죽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확실히 어제보다는 장중 매도량을 줄여서 대응하는 것을 보면 장중에 양쪽으로 한 3만 계약씩 매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15,000계약 정도까지 줄어들었거든요. 확실히 이제는 방향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그동안의 가능성을 윗방향으로 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윗방향이 아닌 아래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을 아래로 보게 된 이유는 이 거래소 시장이 투자 심리가 꺾인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시장을 버티게 만든 것은 사실상 코스닥 테마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월화에서 코스닥이 레벨업을 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아래꼬리 달린 이틀 연속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 이 화요일 증시가 억지로 지수를 올린 거라고 봐요. 저는 굉장히 인위적인 상승을 봅니다. 근데 간밤에 해외 시장이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이젠 코스닥 중심으로 밀린다. 그러면 투자 심리가 굉장히 빠르게 냉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래소 시장에도 전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또한 계속되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도 무시를 할 수 없는 게 이 만기주에는 콜 감마를 살리면서 증시를 당기면 폭등이 나오기 좋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콜옵션이 롤링업을 자극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콜 감마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비차익 매도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 계단식 하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끝까지 양매도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풋감마도 살아나기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물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렇게까지 가두리를 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죠. 문제는 옵션 만기가 코앞인 상황에서
간밤에 마감한 한국물 ETF, 그리고 대만 ETF는 계속 엇갈려서 한국은 계속 밀리고 대만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럼 이번 만기까지 방향이 야 이거 한국은 계속 아랫방향일 가능성이 더 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만기까지 이렇게 눌리게 되면 반등은 다음 주로도 미뤄야 되는데 그때 반등이 나올지 언더슈팅이 나올지는 뭐 그때 가서 생각해도 되겠죠. 정리하면 시장은 이번 만기까지 계단식 하락을 하면서 옵션을 다 죽여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코스닥 시장이 밀리게 되면 이거는 하루짜리 하락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코스닥 시장을 커버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 심리 악화 측면에서는 코스피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기 때문에 코스닥마저 망가지게 된다면 코스피 시장을 언더슈팅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나온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 강세콜 스프레드는 휴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옵션 만기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포지션을 뜯는 것은 뭐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번물 손실은 다음 월물로 복구를 미룰 생각입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별 볼 일 없는 하루였습니다. 계속 증시는 뭐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됩니다. 어제 독일 30년물 장기 채권이 지난 9월 1일 가격을 한 번에 돌파했죠. 그래서 사실상 숏 커버링이 클라이막스에 도달했다고 보는데 어제의 채권 가격 상승은 경제 지표와는 참 전혀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어제 독일의 그 GW 경제 전망 지수 이게 31.7로 나왔어요. 컨센 대비로도 전월 대비로도 아주 좋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망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장기 채권이 가격이 오른다? 이거는 지표랑은 전혀 안 맞는 상황이죠. 숏 커버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어서 나온 지표인 미국 PPI는 컨센 수준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또 채권 가격이 밀려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미국 장기 국채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숏 커버링이 일어난 거예요. 올해 채권 시장이 어려운 게 지표와 다르게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많아서 그런데 수급 앞에는 어떠한 논리도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글로벌 채권 시장은 통화 시장과도 연계가 돼 있어서 메이저 국가의 채권 시장에 변화가 있으면 타 국가 채권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장기물일 경우 더욱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도 시장을 정리해보면 금리를 올렸거나 앞으로도 긴축을 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 아쉽게도 전자의 경우는 주로 이머징 국가들이 속하고 후자의 경우는 영국을 포함한 유로존 국가들이 있겠죠. 근데 미국이 테이퍼링 개시 선언 전에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미국도 금리를 올릴 거다 생각하고 선제적으로 채권시장 숏베팅을 강하게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저도 포함되어 있죠. 저도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그래도 채권을 참 일찍 먹튀를 한 셈인데 어쨌든 이머징 국가들은 미리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정작 유로존 국가는 가만히 있고 영국도 가만히 있고 미국은 테이퍼링 선언을 했는데 여전히 사실상 완화적 입장을 보이고 있죠. 한마디로 이머징만 또 털려나간 셈이에요. 그러면서 빠르게 언화인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말도 안 되는 급등을 해버린 겁니다. 커머디티 이야기는 좀 간단히 해볼게요. 어제 기름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특히 오펙 플러스 미팅 직전의 가격 83.4달러를 강하게 넘겼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미국 본장 시작할 때만 해도 81.8달러까지 밀린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증시도 밀리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뭐 조심스럽게 매수세가 붙기 시작을 했는데 새벽 2시에 미국 에너지청 단기 에너지 전망이 발표되면서 올해 말에는 기름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내년도 전망도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것이다 라는 논조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베어리시한 반응이 나왔는데 왜 기름값이 폭등을 했느냐 이거죠. 그거는 이거예요. 그 백악관에서 그 전에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거냐 마냐를 이 EIA의 그 에너지 전망이 이걸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전략 비축유 방출에 대해서 뭐 이따가 생각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청이 그 베어리시한 그 기름 전망을 갖고 있으면 미국이 전략 비축유 방출 안 하겠죠. 그러더니 그런 논리로 기름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2시 한 10분 이후로 막 순식간에 83달러까지 넘기고 그리고 새벽 뭐 6시 30분에는 그 미국 석유협회 그 API죠. 원유 재고가 이제 감소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완전 강력한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거의 84달러 후반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기름 시장이 이렇게 달린 것에 비해서 천연가스 가격은 마이너스 8%나 급락을 했는데, 이거는 유럽 시장이 천연가스 가격이 레벨업에 실패해서 연동돼서 하락을 한 것으로 에너지 전망과는 관계없이 미리 하락을 한 겁니다. 또 하나, 어제 미국 증시 개장 초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구리 가격도 급락을 했는데, 다행히 마이너스 1%대 하락을 보였던 구리 가격은 미국 시장이 추가 하락을 하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꼬리를 달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저는 구리 가격은 이번 주에 바닥 다지기 하고 다음 주 이후의 상승이 더 이상적인 상황을 보기 때문에 기름 가격 하락, 구리 가격 하락,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고 숏으로 돌릴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까지는 멀쩡하게 있다가 본장 개장하면서 나스닥이 급락을 했는데, 어제 테슬라가 무려 12%나 빠지면서 지수를 급락시킨 건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테슬라보다 시총 15위의 그 페이팔 10% 하락이 더 문제였다고 봐요. 사실 테슬라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변동성이 워낙 높은 주식이고, 그 변동성이 상승 변동성이기 때문에 눌림이 나와도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보지만, 페이팔은 그동안에 계속 누르던 것을 일종의 어제 그 커피슐레이션이 난 곳이라 봐서 시장의 질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개장 후 나스닥 중심으로 지수가 빠락을 해서 마이너스 1%에 근접한 하락을 보였다가 이후로 반등 시도 몇 번 했는데 결국 의미 있는 음봉으로 마감했어요. 반면 나스닥을 제외한 나머지 지수들은 그닥 큰 충격이 없었어요. 러셀도 무슨 0.5%? 요 정도밖에 하락 안 했고, S&P 지수도 그랬죠. 물론 유럽 시장은 미국 세션에서 초반 급락이 나올 때조차 별 하락이 없었고, 따라서 어제의 미국 시장 하락은 테슬라와 페이팔 이 두 개별 종목 이슈로 밀렸다고 할 수 있지, 전체 시장이 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테슬라가 꺾인 것은 그동안의 테슬라, 엔비디아 등이 콜 감마 스퀴즈로 나스닥을 견인한 것이 이제는 변동성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함께 지수가 꺾일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롱 마인드를 접고 숏 마인드를 가질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어제 블룸버그에서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최근에 그 나스닥 상승이 개인 투자자의 콜옵션 매수에서 비롯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거 좀 뒷북치는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게, 저는 테슬라가 900달러 돌파할 때부터 여기서부터는 테슬라 폭등이다, 그리고 그 상승은 콜옵션으로 인한 상승이다, 따라서 질이 좋지 않은 상승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물론 시장의 광기는 예측할 수 없는 게, 옵션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지를 해야 되는 규모도 커지는데, 테슬라를 포함한 엔비디아 등 최근 폭등한 종목이 콜옵션 미결제 약정 규모가 역대급이에요. 절대 가격이 올라서 미결제 약정 규모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 콜 외가격 스마일이 강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투기적 옵션 매수가 많다는 것이고, 그러한 투기 매수가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제 저런 음봉을 맞아버린다 라면 반등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엔비디아도 갭상승한 것을 그대로 음봉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 길 추가 조정이 나오기 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음봉 연속으로 나왔다고 해서 시세가 바로 꺾이진 않아요. 하지만 나스닥 지수의 중간 조정이 가깝겠다는 생각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동성 확인하고 가죠. 지금 S&P 변동성 지수는 나흘 연속 양봉을 그리고 있는데, 장 초반에 급락이 나오면서 바로 변동성 선물이 상승해서 19.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변동성 지수는 얼마 따라가지 못했어요. S&P 지수가 간만에 0.5% 조정을 보이면서 변동성 선물이 이익 실현이 나왔고, 추가로 변동성을 해지하려는 매수 세력, 요 가운데서 충돌이 나와서 한참 공방전을 벌이다가 변동성 선물은 그래도 19포인트는 지킨 채 마감을 했는데, 어제 기록한 변동성 선물 고점이 지난 10월 20일이 변동성 선물과 동일한데 지수는 훨씬 많이 올라와 있고, 또 변동성 지수 자체도 사실 얼마 오르지 못했죠. 그러면 변동성 선물이 굉장히 고평가 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수가 추가 급락을 하든지 아니면 변동성 선물이 빠르게 쭈그러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이것은 이 길 확인해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시장이 추가 급락을 보이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실질 변동성은 여전히 대단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시장은 하락할 생각이 없는데 김치국물만 잔뜩 마셔서
변동성 선물만 빵빵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품이 빠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롱마인드를 꺾고자 해요.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코스닥 시장이 전체 시장을 버티게 해준 상황에서 꺾이게 된다. 그러면 거래소소 시장의 투자 심리도 급하게 꺾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해외 시장 동안 여전히 홍콩 시장이 반등을 하지 못한 등 눌림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잔존일이 이제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콜 감마 살릴 가능성이 없죠. 그렇다고 풋 감마 살리기도 힘든데 그러면 이제 계단식 하락이 나온 등 끝까지 양매도 장세가 되지 않을까 해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숏으로 돌릴 생각은 없는 것이 우리 시장이 저평가 요소는 분명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차월물에서는 다시 풀매도를 하든지 그때 가서 대응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번 월물에서의 상승은 이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기름이 많이 올라왔다고 매도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겠지만 기름 매도는 여전히 말리고 기름 롱마인드 유지합니다. 구리롱도 여전히 유지하고요. 따라서 오지달러의 추가 하락이 나올 경우 저는 오지달러 매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오지달러 매수하게 된다면 최소한 2주일 정도 들고 갈 만하다 보는데 0.7530 중심으로 일주일 동안 한번 매수를 쌓을 계획입니다. 자,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둔 시장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